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는 게 참 의미가 없죠. 지금 코스피가 아침에 또 걸렸어요. 매일 그 뭐 사이드카, 네. 서킷 브레이커 뭐 이게 매일매일 보통 이제 알림을 설정해 두신 분들은 네. 그 알림을 이제 매일매일 보시면서 오늘 또야. 아휴 내일은 또 얼마나 뭐 오르려나 떨어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약간 뭐랄까 해탈의 경지에 좀 이르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맷집이 생겼다고 생각을 네, 하고 오히려 조급함이 저는 올라가는 날 생기더라고요. 올라가는 날 어떤 그러니까 조급함이요? 내려가는 날은 네.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아직도 막 익숙하진 않지만 그냥 안 봅니다. 아, 제 주식창을 안 보는데 네네. 올라간다라는 환희의 댓글이 보이는 순간에 다시 한번 주식창을 들어가서 언제 나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아, 그 계속 고민을. 조급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디폴트가 본전에 대한 탈출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 내가 괜히 투자 시작해서 이 변동성에 맞아요. 최근에 이제 뭐 5월 말 막 좋았을 때 6월 초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고 기존에 뭐 오랜 기간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진짜 확 줄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숫자를 이렇게 높게 봤는데 네. 내 계좌에 있었던 그 숫자 어디 갔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1, 2% 상승하고 1, 2% 내리는 저는 좀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길 바랐지만 오늘은 어제 대비해서 일단 삼전닉스 기준으로도 모두 2배 이상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 7%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0%대 급락 보이고 있고요. SK스퀘어, 뭐 삼성전기 등의 종목들도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가 인상이 됐죠. 네. 25bp 인상이 돼서 저는 그래서 금융주 반응이 좀 어떨까 싶었는데 큰 반응이 사실 보이진 않아가지고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개인이 오늘 2조 원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는 개인이 하락할 때마다 정말 두둑하게 가지고 있었던 현금을 쏟아내면서 아래 꼬리를 달게 하는 그 매수 주체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2조 원대 지금 10시 딱 1시간 지난 뒤에 2조 원대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 그동안 연이트 샀던 외국인이 오늘 1조 원대 순매도 그리고 기관도 오늘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 중심으로 한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하죠. 예, 코스닥은 네. 오른 것도 없고 한데 항상 이제 맞기만 같이 계속 내려가니까 같이 맞고. 네. 코스닥도 3.8%대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사실 뭐 시장의 특징은 네. 상승할 때보다 좀 더 빠진다. 이게 그러니까요. 도훈 씨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훈 씨가 이제 경제를 담당으로 또 앵커를 하신 지가 근 20년이 거의 꽉꽉 채워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했습니다. 네, 태어났을 때부터 했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어제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아쉽습니다. 빠진 만큼 올라가 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아쉬운데 어제를 올라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 내려가는 거는 어제 올라간 것보다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끌고 내려가는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여기서 그래도 조금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져보고 싶은 네, 그런 가져야죠. 마음이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여러분 기준으로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일단은 아직 아래 꼴이 안 달았고요. 지난 우리 화요일장에 저점이 삼성전자가 24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것보다 오늘 저점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 그냥 저점을 좀 다진다. 여기에서 어. 저점을 계속 이제 높여가면서 이렇게 또 등락을 보이는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복귀를 하면 3, 4월장을 기억하자 했을 때 그때 쌍바닥 형성됐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지수 기준으로 예, 그 얘기했었고요. 우리도 혹시나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네.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저도 투자자니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여러분들을 여의도 본사에 모셔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변동성 깊은 시장 속에서 전략 잘 세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 주목할 K원전 전력기기 핵심 수혜주라는 주제로 준비를 네. 했고요. 2부에서는 AI 공급 병목에서 찾는 투자 기회라는 주제로 준비했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장 마감 직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트 좀 점검도 같이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날 저희 엔투 또 여의도 본사에서 네네. 진행되는 세미나다 보니까 저 두 분 말고도 전문가분들이 현장에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PB분들 네. 함께 합니다. 또 진행은 우리 상승요정 박지훈 부장님이 부장님.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 끝나고 나서 넉넉하게 또 Q&A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 링크 네. 통해서 미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혹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년 가까이 경제 진행이지만 돈 못 번 걸로 압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지 배우님이? 아마 근데 돈을 못 벌진 않았어요. 최측근일 겁니다. 아니요. 네.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잃기도 하고 마이너스 나기도 하지만 돈을 못 벌면 제가 주식 투자 하겠습니까? 오. 저는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계좌 일부 마이너스 있어도 최종 승리자, 그러니까 최종에 웃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바람으로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좀 하지 되게 말아주세요. 늘 격언을 어. 정우야 투자하려면 네. 열심히 일을 해야 그쵸. 된다. 돈 그걸로 열심히 빠진 버는. 거 이걸로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메꾸고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힘든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뭐 어떻게 지금 투자를 이제 끊을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난 계좌를 끊어낼 수 없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로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ETF 1타 강사 박현재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계속 매주 우리 박현지 과장님 만나지만 예전에는 ETF 전성시대다고 해가지고 섹터별로 저희가 좀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맞아요. 상품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네. 요즘엔 참 ETF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인식이 좀 안 좋아지는 분들이 좀 계셔서 우리가 네. 레버리지 ETF라는 표현 안 쓰기로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좀 통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늘 오면은 이런 변동성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힘들어하시죠, 과장님? 일단은 시기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이제 언제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래도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신 분들도 있고 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근데 전반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ETF의 본질적인 게 사실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 내 자산 증식을 위한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이 상품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조금 강조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어려운 장에서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지난 일주일 동안 종목들, ETF들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앞서서 우리 재무 앵커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 얘기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ETF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지고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힘듦이 네. 시장에서 지금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 네. 네. 우리 증시를 이렇게 급등으로 또 상승으로 이끌었었던 그 주역이 또 ETF예요. 그 힘이 ETF의 맞아요. 자금이었잖아요. 네. 그 자금 동향은 요새 좀 어때요? 좀 많이 줄었어요? 일단은 줄어들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계속해서 꾸준히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계속 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줄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연금 계좌 통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꾸준하게 그냥 진행을 하시던 분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일단은 사이즈적으로는 줄어들진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레버리지를 좀 빼고 이제는 좀 카운트를 그러니까 할 좀 필요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도 네. 이제 빨리 이게 거래를 되다 보니까 근데 레버리지가 많이 자금을 빨아들인 거는 사실이어서 사실 이게 조금 대책이 좀 정부 차원에서 뭔가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조금 힘든 시기가 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사실 대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네. 뭐 예탁금 5천만 원도 있고 한데 그거 나온다고 이게 바로 또 안정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뭔가 이러한 잡음이 결국에는 좀 사라지려면 이 업황과 시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네네. 드는데 네. 이거 만드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신뢰 만드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장기 우상향을 해온 지수가 무엇일까?
그런 기초 자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보시면 네. 그런 S&P 500이나 이게 미국 국가 지수형 ETF나 네네. 이런 것들로 좀 접근을 조금 하시는 방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ETF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거나 그렇게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렇게 막 박아두시고 오르든 빠지든 상관없이 그냥 쭉 가져가시다 보면 내 자산이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물론 위로는 안 되겠지만 네. 또 똑같은 얘기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간이 중요하다. 저는 기간이 어쨌든 결국에 승률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어서 기간이 승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내가 오랜 기간 네.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네.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숏 포지션으로 장기로 가져갔을 때보다는 네. 롱 포지션으로 장기로 가져갔을 때의 결과값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ETF 지수를 활용해서 ETF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짜면 좋을지, 네. 어떤 관점에서 짜면 좋을지 이런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속도를 내봐야 됩니다. 네네. 저희가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ETF 시장을 통해서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동향은 이제 미국이나 국내 증시가 조금 좋지 않고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 테크 지수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네. 한생테크나 이제 그 안에 알리바바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간 많이 눌려 있었고 AI와 관련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 심화나 케이펙스 투자에 대한 그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눌려 있었던 일부 종목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고 결국에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이런 AI 테크주들 인터넷주들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씩 이제 좀 나오면서 주가 차별화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심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차이나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었고요. 네. 두 번째는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미 이란 간의 전쟁 우려가 다시 한번 좀 그렇죠. 거론이 되면서 유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 네. 확인되면서 유가 원유와 연관되어 있는 생산 기업 ETF나 선물 ETF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좀 특이한 거는 구리 선물 같은 친구들도 좀 올라왔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AI의 힘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네. 반증을 일부분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눈에 띄게 이제 상승과 하락 테마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네. 이제 코스닥 액티브가 3.99% 마이너스에서 신규 나온 ETF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여기 보시면 다른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빠져 있어요. 여기 서울 톱 10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마이너스 13.05%가 지금 이번 섹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같은 코스닥인데 얘는 왜 올라가 있고 얘는 빠졌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좀 네. 확인해 보니까 네. 코스닥 액티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나 이제 좀 소부장이나 테크 비중이 좀 높았고요. 네. 그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 톱 10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좀 쪽. 2차 전지 쪽 어. 비중이 조금 더 높았던 부분 총삼이. 때문에 네. 이러한 차이점을 좀 나타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상승 흐름은 있었고 코스닥 내에서도 갈리는 부분 확인됐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보시면 다 빠졌죠. 코스피 TR 수출주 하나로 KRX 300부터 시작해서 네. MSCI 코리아까지 다 빠졌는데 근데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진 그런 부분들 굉장히 크게 확인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헤드라인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상승 업종 중에 우리가 중국 쪽이 지금 많이 들어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창신 메모리 상장 관련해 가지고 좀 좋은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일단은
창신 메모리 자체가 어쨌든 중국 내에서는 가장 큰 큰 반도체 이제 장비주니까 네. 어쨌든 기대감이 큰 거는 사실이고요. 그 규모도 이제 아무래도 SMIC 상장했을 때 그 정도 수준 조금 그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네. 이제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인 건데 사실 저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거는 조금 앞서 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 IPO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요. 실질적으로 상장됐을 때의 그 효과가 이미 그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다가 또 다시 뭐 스페이스X 같은 사태가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보고 있어서 네. 좀 너무 과도하게는 생각하시지 말되 이제 국내에서 조금 창신 메모리 관련된 기업을 담고 있는 ETF는 현재까지 뭐 뚜렷하게 어디다라고 얘기할 만한 데는 없어요. 근데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이제 과창판 ETF나 지수 ETF 쪽, 패시브 ETF 쪽이나 아니면 AI 테크 ETF가 타임에서 나온 AI 테크 중국 테크 ETF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접근하시는 방향, 요 정도 수준이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 쪽 테마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스페이스X 급락했죠. 4일 연속 하락했고 이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이제 공모가에 거의 근접한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락업 해제와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계속해서 좀 흐름은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제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정도에는 왔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공모가 밑으로 빠졌을 때 자동으로 매수를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저가에 매수를 해서 모아가겠다. 그리고 이게 상징적인 그런 종목이니까 관련된 ETF도 좀 담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많은 이제 건설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좀 하락했던 부분들 확인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재 가격 상승과 이제 여러 가지 원재료나 이런 부분들 상승하면 좋지 않으니까 이제 하락한 걸로 이제 보여진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빠르게 이제 오늘 주제에 맞춘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 오늘은 증시 투자 난이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맞아요. 있는 상황 속에서 매년 빠르게 수익을 낼 수는 없는데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의 자산을 꾸준하게 불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반도체 일부 집중된 투자들 그리고 또 뭐 기판 관련한 종목들, 뭐 전력 관련한 종목들에 집중 투자해서 수익률을 많이 높였던 그런 구간도 있었다면 네. 지금 같은 변동성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내려면 인덱스 투자를 이제 계속 모아가는 기간으로 계속 수익을 나오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 선택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에는 답변을 미국을 하시는 거죠? 미국과 네. 한국 둘 다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서 가져가고 어떤 전략의 이 지수 상품들을 어떻게 매수를 해야지 좀 좋을까? 네.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사실 그래서 특징적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코어와 세틀라이트라고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코어라는 거는 큰 비중을 담아서 내가 큰 리밸런싱 비중 조정을 크게 많이 하지 않으면서 계속 가져가는 형태의 ETF인 거고요. 세틀라이트라는 거는 그때그때 넣어서 알파 수익을 낸다라는 조금 비중 조절을 조금 더 자주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지수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업종을 안 넣고 대신에 지수로만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코어가 될 수 있는 게 미국 S&P 500인데 네. S&P 500을 이제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사지 말고 저비용으로
이제 패시브용으로 그냥 무난하게 따라가게 바탕에 깔아놓고 큰 비중으로 깔아놓고 나머지를 이제 새틀라이트로 좀 활용을 하는 방식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코스피를 그냥 코덱스 200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내는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배당주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시세 차익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대형주 중심으로 담고 있는 전략. 그러면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현물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해서 그거를 NAV에 더 녹여서 시세 차익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놓은 그런 형태의 라이즈 대형 고배당 10TR 같은 상품이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코스피 이 패시브 대신에 넣어서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알파 수익으로 또 낼 수 있는 게 나스닥인데 네. 저는 S&P 500처럼 패시브를 나스닥으로 가져가는 거를 말씀 안 드려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나스닥 지수 자체가 워낙 변동성도 크고 이제부터 더 변동성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지수 편입의 조건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신규 상장되는 큼직큼직한 좀 종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픈 AI나 뭐 엔스로픽이나 이런 애들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결국에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액티브 형태로 좀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때그때 AI 트렌드나 순환을 캐치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액티브 상품으로 나스닥은 대응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스닥도 완전 배제해 놓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변동성이 크고 하락하기 때문에 매우 비중을 대신 적게 가져가면서 이제 소부장 비중이 지금 현재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 정책 수혜에 따른 시세 차익을 조금 더 알파단에서 노릴 수 있는 것도 코스닥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 액티브 정도를 조금 가져가는 형태로 포트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됐을 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사놓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가져가는 거. 네. 덮어놓고 쭉 가져가면서 네. 한 번씩 체크하면서 아 얘가 올라갔네, 아 얘가 내려갔네. 얘 비중은 조금 높아졌으니까 코어 비중이 한 50% 세팅을 했는데 70%까지 올라가면 좀 20% 정도 팔아야겠네. 그 나머지에다가 분배를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조금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를 좀 만들어야겠다. 지수를 활용해서 만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네. 제가 실질적으로 컨설팅 할 때도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코덱스 200을 TR 형태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종목 분산도를 보시면 이제 코덱스 200은 201개고 얘는 11개 종목이잖아요. 네. 집중형이기 때문에 조금 알파 수익을 더 가져가고 장기 수익률 여기 보시면 코덱스 200보다 라이즈 대형 고배당 퍼포먼스가 5년 그리고 연초 이후로 더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본지수보다도 좋기 때문에 이런 친구를 활용을 하시면 그냥 보지 않고 박아 놓으시는 전략도 연금 계좌에서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거의 데칼코마니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고배당 네. 쪽으로. 네. 그래서 사실 종목 구성도 보시면 고배당이라고 해도 결국 삼전 하이닉스가 들어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좀 포모를 느끼실 수 있는 상황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품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되게 액티브로 상품 운영되는 상품 중에 타임 것도 있고 코액트도 있고 되게 여러 개인데 결국 연금 계좌로 담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수수료 보수율도 중요하고 그리고 종목 구성 그간의 트랙 레코드에 따라서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는가잖아요. 성과를 제가 좀 비교해 봤는데 타임 대비해서 코액트가 조금 더 이제 성과가 좋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최근 기준으로 이런 친구들 조금 담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수익률 안 좋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친구를 조금 비중을 담아갈 때는 오히려 다른 친구들로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비중은 이렇게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시고요. 근데 결국에 하반기 저희 전략단에서 말씀드렸을 때 네. 미국 비중을 한국보다 조금 더 가져가자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6대 4 정도 비중이 가장 그냥 좀 무난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거 참고하셔서 이제 S&P를 조금 더 비중 높게 나스닥 그다음 코스피, 코스닥 이런 형식으로 조금 개인마다 프로파일이나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 국장에 지금 이미 뭐 많은 자금들이 묶여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모아왔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지금부터는 뭘 사야 할까를 고민을 하신다면 네. 말씀해 주셨던 이제 비중 일단 6대 4 미국 쪽에 있어서의 비중을 6, 국내를 4로 일단 잡아주신 거고 이제 특정한 종목과 뭐 이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그쪽으로 투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덱스 투자의 관점으로 미국에서는 S&P 500과 나스닥을 합해서 한 6대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합해서 4 정도로 구성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제 계좌를 리셋을 시킬 수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포트폴리오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요. 사실 지난 4월에서 5월 네. 와 이렇게 올라도 되나 네. 싶은 장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물론 그렇게 급하게 올랐으니까 좀 조정은 보이겠지 싶었던 장이 이제 5월에도 한 차례 초에 있었고 6월에도 초반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뭐 5월처럼 이렇게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6월에 그렇게 해서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7월에도 이렇게 또 충격이 더 클 줄이야는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다렸었던 이슈들이 지금 예전 같았으면 4, 5월에 만약에 이 이슈가 나왔으면 엄청 좋게 해석했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ADR도 뭐 좋게 해석을 했었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물론 뭐 스트릿 넘버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었다 뭐라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센티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귀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일부 지금 공격적인 투자의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네. 우리 박현주 과장님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좀 많이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사실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집중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야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쵸, 거는 단기간에. 맞아요. 네. 그건 맞지만 내가 장기 지속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고 있어야지 네. 그런 업종 투자를 하거나 반도체 투자를 하거나 있어서 알파 수익을 더 가져간다라는 그쵸. 개념으로 얹어 가시는 게 항상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연금 컨설팅이나 이제 연금 고객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투자를 안 해보셨는데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네. 반도체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반도체로 물리셔서 고점에서 물리셨다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하세요. 그리고 내 자산 증식을 뭐 예금 계좌에 그냥 계속 넣어두지 네. 이렇게 바뀌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제가 이게 많은 삶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갑자기 걱정되는 네. 게 있어요. 왜요? 왜 요새 퇴직연금 계좌 보면은 올해부터 주가 수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작년에 네네. 그거를 이제 그동안에 뭐 주식형 말고 뭐 이렇게 그냥 묶어두셨던 분들 네. 계시잖아요. 그냥 예금 저축처럼.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DC형으로 많이 바꾸셔가지고 많이 왔죠. 네. 네. 주식 투자 그러니까 내 퇴직연금이 뭐 만약 1억이었으면 나는 2, 3억까지 불리고 네. 싶어하는 마음이 네, 다 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과연 이제 그렇게 마이너스 안 주식형으로 나고 오신 계실까? 분들 사이에서도 네. 조금이라도 더 공격적이게 하려고 네, 네.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꼼수 아닌 꼼수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네. 그분들이 또 생각이 나셔가지고 맞아요. 여행커님이 걱정이 네. 되신다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그분들이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서 우리가 이제 몰라요. 지금의 변동성이 되게 크지만 사실 뭐 크리스마스쯤 돼서 계좌 열었을 때는 누구도 몰라요. 서프라이즈가 있을 예. 수도 있죠. 누구도 모르고 네. 지금부터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 갑자기 그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네요. 네. 지금 뭐 우리야 좀 젊으니까 네.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일단은 가장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코어에 S&P 500 정도 두고 나머지 지수 인덱스 같은 상품들도 세틀라이트로 함께 가는 전략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상적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네. 6대4가 아니라 하반기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셨던 게 미국 시장 오히려 더 좋게 본다, 퍼포먼스를. 네. 그럼 7대3, 8대2 정도로 또 네. 비중 전략을 개개인별로 좀 다르게 설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비중은 예시고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됐든 간에 5대5는 아니어야 된다. 5대5는 아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미국 비중을 조금 무조건 더 가져가고 반도체를 투자하시더라도 국내 반도체 ETF보다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ETF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포트 조정을 그런 식으로라도 지역을 좀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우리는 이제 비중 조절이 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관점, 그리고 단기 대응 관점과 장기 대응 관점을 나눠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보통 해야 되는데, 장기가 코어인 거고, 단기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국내 주식이나 국내 증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장기 관점, 뭐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네. 6대4까지는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더 보수적이시라면 미국 비중을 뭐 8, 7까지 올리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좀 공격적인 성과, 지금까지 성과 1, 2년 내 성과로 봤을 때 국내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놓치기 싫으시다. 그래도 기회를 조금 더 조금 더 베팅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비중이 이제 점점 미국 비중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고요. 근데 개개인마다 ETF 컨설팅에 있어서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그냥 말이 컨설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나중에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어려운 시장 속에서 박현일 과장님과 함께 ETF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